눈동자는 알고 있다. 필립 K. 딕 단편소설. 다른 행성에서 온 생명체의 지구 침략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정말 우연이었다. 그러나 아직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정부에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답신으로 정부에서 보내온 것은 목조형 주택을 건축하고 수리하는 방법에 대한 작은 소책자였다. 어쨌든 모든 것이 알려졌다. 그리고 내가 그 사실을 발견한 첫 번째 사람은 아니었다. 어쩌면 모든 것이 통제 하에 있을 수도 있다. 나는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버스에 누군가 남겨놓고 간 책을 넘겨보고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든 구절과 마주쳤다. 잠시 동안 나는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었다. 내가 읽은 것을 모두 흡수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이해한 후 내가 그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오히려 이상했다. 그 구절은 바로 믿을 수 없는 특성을 가진 인간이 아닌 종족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지구상에서는 발견될 수 없는 종족이었다. 물론 그들이 평소에는 인간인 것처럼 변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책의 저자에게 그들의 변장은 고스란히 노출된다. 저자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했다. 모든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저자는 보다 깊은 비밀로 나간다. 아직도 생각하면 몸이 떨리는 그 구절은 이렇다. 그의 눈동자가 방 안을 둘러보았다. 약한 느낌의 서늘함이 나를 덮쳤다. 나는 그 눈동자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려고 노력했다. 주사위가 구르는 것처럼 움직일까? 그 책의 문장은 그렇게 암시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눈동자들은 허공 속에 떠서 움직이는 것 같았다. 뭔가의 표면 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확실히 매우 빨리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그 책 속의 등장인물들은 아무도 그 사실에 놀라지 않았다. 그것이 나를 놀라게 만들었다. 그렇게 괴이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나타나지 않는 놀라움의 징후들. 이 놀라운 사실이 책 속에서 점점 커져갔다. 그의 눈이 한 사람 한 사람 위로 옮겨 다녔다. 요약하자면 그렇다. 그에게서 눈동자가 떨어져 나와서 그 자체로서 움직이는 것이 확실했다. 심장이 거칠게 뛰고 목구멍에서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마주친 것은 확실히 낯선 외계 종족에 대한 언급이 맞았다. 당연히 지구상의 종족이 아니었다. 그러나 책 속의 등장인물들에게 그 사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였다. 그것을 통해 그들이 모두 같은 종족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저자는 천천히 부풀어 오르는 의심이 내 마음을 달구었다.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저자는 그 괴이한 사실들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명백하게 그는 이런 사실을 평범한 것으로 느끼는 듯 했다. 저자는 이런 지식을 숨기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야기가 계속되었다. 이제 그의 눈동자가 줄리아 위에 머물렀다. 여자로 짐작되는 줄리아는 적어도 이런 괴이한 사실에 화를 낼 줄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얼굴이 빨개지고 눈썹이 환한 듯 일그러졌다고 묘사되었다. 이 구절에서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사람들이 외계 종족은 아닌 것이었다. 이야기가 이어졌다. 그의 눈동자가 그녀를 샅샅이 훑었다. 천천히 그리고 아주 침착하게. 이런 미친. 그러나 그 구절에서 여자가 몸을 돌려서 발을 굴렀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이 났다. 공포에 사로잡힌 나는 의자로 몸을 기댔다. 아내와 가족들이 나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아내가 물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런 종류의 비밀스러운 지식은 평범한 일상에 찌든 사람들에게는 너무 과한 것이었다. 나 자신만이 알고 있어야만 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헐떡이면서 답했다. 나는 힘차게 몸을 일으켜 책을 잡아채고 서둘러 방 밖으로 나갔다. 차고로 간 나는 책을 계속해서 읽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 가늘게 몸을 떨면서
나는 다른 비밀을 밝히고 있는 구절을 읽었다. 그가 줄리아에게 팔을 둘렀다. 그러자 그녀가 팔을 치워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바로 팔을 치웠다. 미소를 띤 채 그 남자가 팔을 치운 후 그 팔로 무엇을 했는지는 묘사되지 않았다. 어쩌면 그 팔은 방 안 구석에 똑바로 세워져 있을 수도 있었다. 어쩌면 그들은 팔을 버렸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어떤 경우이든 전체의 의미는 바로 내 앞에 주어져 있었다. 나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신체 기관을 자유자재로 제거하고 치우는 능력을 가진 생명체들이 존재하는 것이었다. 눈동자와 팔, 그리고 어쩌면 다른 신체 기관들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나는 생물학 지식을 가지고 그들의 구조를 추측해 보았다. 상당히 단순한 형태의 단세포 생물로 매우 원시적인 생명체일 듯했다. 불가사리 이상으로는 진화하지 못한 형태들이었다. 알다시피 불가사리 같은 것들도 신체 기관을 자유롭게 제거하고 치울 수 있다. 나는 읽기를 계속했다.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저자가 공을 던지듯 묘사한 비밀을 마주했다. 영화관 밖에서 우리는 둘로 갈라졌다. 우리 일부는 안으로 들어갔고 나머지는 저녁을 먹기 위해서 근처 카페로 향했다. 분명히 이 분열에 관한 묘사였다. 하나의 개체가 반으로 갈라진 후 두 개의 개체가 되는 것. 아마도 아래쪽 절반이 카페로 가고 훨씬 더 진화한 위쪽 절반은 영화를 보러 간 것이었다. 손을 떨면서 나는 책장을 넘겼다. 이 지점에서 나는 정말 대단한 뭔가와 마주친 것이었다. 이 문단을 읽으면서 내 마음이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불행히도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이었다. 불쌍한 빈니는 또다시 그의 머리를 어디에 두고 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이렇게 이어졌다. 그리고 봅은 자신의 간이 너무 작다고 말했다. 그러나 빈니와 그 다음 사람인 봅은 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다음 사람인 봅은 정말 기괴했다. 그의 뇌는 완전히 비어 있었다. 그 다음 문장을 읽게 되면서 내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줄리아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다. 그녀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외계인이었던 것이다. 그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 줄리아는 자신의 심장을 그 젊은 남자에게 바쳤다. 그 책은 결국 줄리아의 그 신체 기관이 어떻게 되었는지 묘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줄리아가 다른 등장 인물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생명을 영위한다는 것이었다. 팔과 눈동자, 뇌 같은 것들 없이 생명을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둘로 분열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의 생명이었다. 그 후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손을 내밀었다. 메스꺼움이 느껴졌다. 이제 그 악당이 그녀의 가슴과 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었다. 두 개의 신체 기관을 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을까 생각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몸서리를 쳤다. 그는 그녀의 팔을 잡았다. 이제 그 악당은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 그녀를 해체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내 얼굴이 빨갛게 변했다. 나는 책을 거칠게 덮어버리고 벌떡 일어섰다. 그러나 잔혹한 해체의 과정에 대한 마지막 문장을 용기 있게 뿌리치지 못한 나는 다시 다음 문장을 읽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길을 걷는 그를 따라갔다. 그리고 그를 따라서 풀밭을 건넜다. 나는 차고에서 뛰쳐나와 온기 가득한 집 안으로 달려갔다. 저주받은 것들이 내 뒤를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아내와 아이들은 부엌에서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다. 광기 어린 열기와 붉어져가는 얼굴을 한 나도 그 게임에 끼어들었다. 여전히 이가 떨렸다. 내가 본 추악한 것들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알아서 살 것이다. 그들이 지구를 침략하도록 놔두자. 그런 일에 끼어들고 싶은 생각은 없다. 나의 배포는 그런 끔찍한 것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작다. 눈동자는 알고 있다. 필립 K. 딕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